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과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쿠르스크 침공 작전, 이 배후는 영국이 있다. 영국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채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쪽박을 찼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지금 핵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풍 배후도 혹시 영국이 아닌가? 먼저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주력 전투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자 이지스함이죠. 자 이지스함의 외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녹 덩어리입니다. 이지스함의 가장 중요한 레이더 주변에도 녹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미 해군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병이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런 함정이 있으면 2차 대전 때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수병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수병들이 안 하면은 외주를 줘야 되죠. 그런데 외주를 주려면은 돈이 듭니다. 미국 해군은 돈도 부족하고 병사도 부족하다는 거죠. 수병이 부족합니다. 자, 곳곳에 녹이 쓸어 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미국이 지금 한 72척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주력 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80년대,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들 전함은 뭐 40살, 50살 이 정도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함정 프로토타입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중왈트니 그리고 연안 전투함 리토럴 함정이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쪽박을 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정을 설계는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 이런 확신도 없습니다. 만들어질 건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소한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한 10년, 15년은 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훨씬 이 스펙상 뛰어난 중국의 055 구축함, 이것은 지금 1년에 12척씩 두부처럼 이렇게 찍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년이 지나면은 이들 함정의 숫자는 100여 척이 됩니다. 일단 뭐 중국의 함정, 뭐 중국의 무기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 카탈로그에 올라온 스펙상 이제 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중국의 055 구축함의 대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해군의 이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곳곳에 녹이 쓸어 있고 뭐 지금 뭐 어디를 손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영화 보면은 뭐 수병들이 매달려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미국의 함정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주력 전투함입니다. 최신형 미사일 순양함이죠. 그런데 외관은 멀쩡합니다. 일단 뭐 이 함정의 뭐 어떤 전투 능력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관상으로는 삐까뻔쩍합니다. 그리고 뭐 보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 칠도 새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미국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틱지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처럼 이야기한다. 독재자처럼 이야기한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사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는 물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관련된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는 다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라인, 즉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죠.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쪽을 배제한 상태에서 트럼프 라인이라는 것을 걷습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쪽을 지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래쪽을 지키고 위쪽은 이제 손을 떼자, 이것이 트럼프주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임기 초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군대를 빼겠다. 그리고 이란에 돈을 주는 것, 핵 협상을 하면서 돈을 준 것, 그것을 철회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이란의 적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란이나 뭐 이쪽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쪽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대신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철저히 지킨다. 즉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땅을 뭐 침공해서 먹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일단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까지 이렇게 트럼프 라인을 긋는 거죠. 자, 이것은 매우 리저너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친구들을 이렇게 강화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적들과는 이렇게 선을 긋고 일단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죠. 쓸데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 이라크 전의 대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트럼프 아이디어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뭐 개인이 하는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대담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에 나온다. 이것은 좀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뭐 이 루머의 배후에는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죠.
베론인가요? 이 친구가 뭐 20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애들의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나와야 된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가 유튜브에 등장해서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 연설 때는 큰 대중 집회에는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이제 반영하기도 합니다만 유튜브에서는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꺼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란이 성공적인 나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발전에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핵만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배트랙이라는 유튜버가 그럼 이란의 현 정권을 교체할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이제 재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라크 전 같은 거죠. 트럼프는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에서 손을 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 사이에 국경선을 긋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이란에게는 좋은 겁니다. 이란은 시아파 벨트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 실패를 이제 챕터를 접는 겁니다. 중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손을 떼고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이란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은 뭐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저 시애틀에 살고 있는 빌 머시갱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영국의 신임 총리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손가락 포즈를 취할까? 뭐 이들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셉 보렐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이제 생산 캐파 70%가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면은 러시아군이 며칠 뒤에 파괴한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절망적인 겨울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력은 붕괴되고 그리고 병참망 이제 계속 들어오는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은 고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제대로 이제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셉 보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영국은 러우전이 초기에 터질 때도 등장했고 지금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온갖 중요한 사건에 영국이 등장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쿠르스크 작전에 국한하겠습니다. 영국이 쿠르스크 작전의 실질적인 주체다. 이런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양반은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인데 8월부터 이번 쿠르스크 침공은 영국이 주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타임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기사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영국 정부의 수석 외교정책 고문인 존 베우가 이제 사임을 했다. 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러우전에 있어서 영국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주체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나간 거죠. 이것은 영국이 사실상 이 러우전에서 패한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르스크 침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키 클라렌버그가 올린 이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영국의 더 타임즈도 이와 비슷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영국이 사실상 이 쿠르스크 침공 배후에 있다. 자, 영국이 많은 무기를 조달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이 작전을 한 거죠. 여기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영국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챌린저2 전차가 2024년 반격에 투입이 됐는데 투입되자마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이제 엄청난 수치죠. 영국은 뭐 이것을 만회하려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게 승리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영국의 속셈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반격에서 이제 챌린저2 전차가 파괴되고 이것은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크루스크 침공이 시작되고 영국 언론들은 챌린저 전차가 다시 이렇게 러시아 땅에 등장했다, 이런 기사를 막 올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크루스크 침공, 러시아 본토입니다. 러시아 본토 침공에 챌린저2 전차가 이용이 된 겁니다. 챌린저2 전차가 러시아 영토를 뚫고 들어가서 러시아 군들을 막 죽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떠든 거죠. 자, 더 타임즈는 영국 키어 스티머 총리가 이 크루스크 침공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이 배후에 있다, 지휘를 했다, 이런 기사를 사실 8월에 올렸습니다. 이 영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크루스크 침공의 주역이 되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올린 거죠. 자, 영국 무기는 러시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영국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러시아를 파괴하는데 영국이 나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작전이 성공했다면 그 메시지가 먹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크루스크 침공, 이것은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들어간 영국의 무기들도 이제 지금 많이 파괴되었죠. 영국은 많은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기를 총동원해서 크루스크 침공에 이렇게 집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런던은 대리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교전국으로 등장하는 것, 이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영국이 크루스크 침공에 등장했다. 그리고 영국이 먼저 앞섰다. 당신들은 뒤따라야 한다. 나토 소속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크루스크 침공의 핵심적인 목표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손을 잡고 일단 러시아 영토 내로 들어갑니다. 영국이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 먼저 나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땅을 때리는데 영국의 무기가 이용되었다,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죠. 영국이 이렇게 나서면 결국 미국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을 영국 정부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국이 나서지 않을까. 영국 단독으로는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먼저 이제 깃발을 들고 나섰다, 이것을 좀 전할 필요가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인한 겁니다. 여기에 협조한 나라로 추정되는 것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많은 이제 용병들을 보냈습니다. 용병의 상당수가 폴란드입니다. 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있습니다만 일단 영국이 주력 같습니다. 캐나다 용병도 있습니다. 이 국제 용병군을 이끌고 이제 영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죠. 크루스크 침공에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영국이 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이 침공에 회의적이었다, 이렇게 더 타임즈는 올리고 있습니다. 힐리와 외무장관 이제 데이빗 레미는 외무부와 국방부로 구성된 이제 공동 우크라이나 부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돈과 물자를 집어넣고 크루스크 침공을 감행하도록 이렇게 민 겁니다. 여기에 큰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당시 영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통화를 하고 또 독일 반대편인 이 피스토리우스에게 전화를 해서 구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인을 하는 거죠. 어트랙트 하는 겁니다. 미군과 독일군을 끌어들이려고 영국은 노력을 한 거죠. 이 새로운 노동당 정부 스티머 총리는 대리전쟁 지속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크루스크 침공은 대참사로 끝나고 이런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 주도로 먼저 크루스크를 침공했는데 미국과 나토 소속 국가들의 추가 지원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은 마침내 이 런던에 격화되는 공모에 지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러우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건들 배후에 영국이 늘 등장했습니다. 이 헤르츠 대교도, 크림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 대교 폭파 사건 때도 영국의 이제 국방부와 그리고 MI6 이런 애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친 것 같다. 미국 관리들은 크루스크 침공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키예프가 사전에 경고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주도를 했는데 CIA는 이제 영국과 협조를 하고 미국 국방부는 좀 빠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국에서 올라오는 정보로는 영국이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영국의 주류 언론 그리고 영국 정가에서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은 당황했다, 이런 보도를 영국에 이제 더 타임즈는 한 거죠. 그리고 영국의 이런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영국 언론도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영국에 짜증을 낸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에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은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이제 발전 시설 파괴입니다. 지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70%가 파괴된 상태인데 이대로 겨울을 맞이하면 우크라이나 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8월 초에 러시아와 회담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한다 이런 루머가 계속 올라왔고 러시아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기를 박은 것이 쿠르스크 침공입니다. 이 영국이 휴전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쿠르스크를 침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영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빠져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 CIA나 일부는 영국의 계획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크림대교 파괴 사건, 폭파 사건 이건 역시 배후에 영국의 정보 요원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영국의 러우전 개입,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존 뷰, 수석 이제 안보 보좌관입니다. 수상의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노동당 출신입니다.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존슨가 이 사람을 수석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영국 정치 역시 노동당이든 뭐 보수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배후의 특정 세력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기획에 따라서 자, 임무를 안배를 하는 거죠. 보리스 존슨은 노동당 출신의 존 뷰를 이제 임명을 합니다. 자, 이 친구에게 러우전의 어떤 지휘를 정권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 뷰는 국방부나 MI6 이런 것을 통제하면서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런 것을 통합하고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휘를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친구가 어제 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쿠르스크 침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영국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여기에는 영국의 꿈이라는 게 있답니다. 영국의 꿈 어떤 것일까요? 영국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어떤 보호를 받는 보호국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영국은 여전히 이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강합니다만 외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영국 군이라는 것은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어느 정도 이제 대접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 빠지면은 영국은 그냥 유럽에 있는 일개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은 엉망이고 그리고 군사력은 형편없고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는 거죠. 물론 핵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영국의 꿈이 있는데 이 영국의 꿈은 영국을 다시 제국의 위치, 물론 뭐 미국을 앞지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전력을 해외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강국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발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영국의 천적 역시 이제 러시아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약화되면은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어떤 이제 이 힘의 백큐 이제 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거점이 우크라이나죠. 자,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약화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강해집니다. 이때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일부 해체가 되면은 어떤 포인트를 또 영국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이 다시 제국의 위치로 간다. 이런 생각을 영국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약화되고 해체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러우전을 지난 한 20-30년 동안 기획을 했던 겁니다. 결국 존 뷰는 이제 물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뭐 영국은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 무기는 뭐 군수물자 이런 거 다 퍼주었습니다. 한 세대가 축적한 군수물자를 다 퍼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채입니다. 자,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국채는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로샬드 뱅크가 주관사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국채 이것을 롤오버했습니다. 한 210억 불.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한 27조 정도 됩니다. 이 27조 물론 액면가입니다. 영국은 물론 싸게 사들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투자들이
헐값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만 지금 뭐 이게 롤오버를 하면서 이제 망하는 거 디폴트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망하게 되면은 돈 다 떼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영국이 러시아의 평화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하고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4개 지역은 뭐 러시아로 편입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고 있는 국채를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권에게 흑토를 뭐 일부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손실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손절매는 힘들죠. 그래서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이제 이 군사 자산도 밀어넣고 지금 크루스크 작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결국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토 소속 국가들을 로우전으로 끌어들여서 직접 러시아와 싸우게 하는 것, 즉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영국의 진짜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영국의 더 타임즈나 이 글을 쓴 사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루스크 침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존 비우는 사임하고 그리고 영국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 이것도 금했습니다. 일단 영국은 한 발 물러났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이유는 크루스크 작전에 실패했고 그리고 크루스크 침공 이후 미국이나 다른 나토 소속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여기서 이제 손을 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루스크 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은 빠르게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런 주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번 기회에 이쪽 지역을 그냥 이렇게 쫙 먹어버리는 게 좋지 않는가. 이 전선에 이제 대체하는 전선이 한 200km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크루스크 침공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 땅을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지금 젤렌스키는 나토 회의 뭐 유럽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나토 소속 국가들은 지금이라도 병사를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 러시아와 직접 싸워야 한다. 뭐 돈을 주지 않거나 탱크를 주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할 거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미국인들, 군사 전문가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일단 빅서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마치 핵 보유국인 것처럼, 자, 이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우크라이나라는 핵 보유국이 있는데 그들이 핵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핵무기는 러시아 무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늘 관리를 했던 겁니다. 이 빅서지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연방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노스다코타 주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있죠. 그런데 노스다코타 주가 갑자기 독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핵무기를 이제 미국 연방정부에 반납합니다.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서 노스다코타 주가 우리는 과거에 핵 보유국이었다. 다시 핵 보유국 지위를 되돌리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미국 연방국가, 연방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핵무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소련의 자산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거짓 내러티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국 사람들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서지는 추가적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만든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소비에트가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내에 자, 소비에트 핵무기가 이제 러시아로 들어간 것, 이것을 미국은 승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 지위가 약화된 것, 이것이 아닙니다. 소비에트 무기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후퇴한 것, 이것을 미국은 전략적인 승리로 본 겁니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 네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핵폭탄, 핵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헛소리다. 소비에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고 연구하는 그 연구소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단지 이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핵무기가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보관하는 장소죠. 이건 뭐 나토를 겨냥한 겁니다. 그 지역으로만 우크라이나가 이용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핵발전소,
이 핵발전소는 어느 곳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플루토늄,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농축 우라늄 설비도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포로치아 핵발전소입니다. 자포로치아 핵발전소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표가 있는 것은 미국이 전쟁 전에 한 2014년 이후부터 이 자포로치아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들여온 것이 아닌가, 이런 루머가 전쟁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신속하게 자포로치아 핵발전소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일으켰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포로치아 발전소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국이 갖다 둔 무기급 플루토늄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는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자포로치아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여 년 정도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수를 뽑아낸다는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원심 분리기로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역시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또 영국입니다. 이 영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나 뭐 핵폭탄 이런 것을 몰래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은 좀 정신이 나간 이 전쟁에 미쳐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국이 배후에 있는지 미국의 배후에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핵장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러시아 본토를 때리게 된다. 이때는 이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그냥 미국이나 영국, 나토 이런 데로 핵미사일이 날릴 겁니다. 그때는 뭐 인류가 또 공멸하게 되는 거죠. 부디 미국과 영국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